안내를 받고. 그러니까. 예천 또 현수막까지 들어가서. 아이고. 오기한테 검사 못. 아는 거구나. 몰라.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더라고. 그게 포인트야. 그거 사람 저 족배지 있잖아. 너무 경직된 거 아니에요? 야, 뭐. 예, 중앙에 예, 빨리 뛰어옵니다. 거기서 뛰면 됩니다. 아니요, 예, 하나, 둘, 셋. 1천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동시장 승락입니다. 어디시 여러분들과 오늘 인비행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활이면서 인질문화를 승리로 이끌었다 작품을 소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활은 일단 외국,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물속 꿀을 가지고 이제 활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물소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인삼이나 그 명주 그런 비싼 걸 가지고 이제 옷이 이런 걸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무역으로서 이제 갖고 왔는데 무역이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때는 수입도 안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1등 공신이니까 줄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대나무 위에 붙이게 되죠. V자를 꽂아요. 이게 노루발 같이 생겼다 해서 노루발 꽂이, 안 그러면 연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V자를 꽂아서 붙이는 거는 민어불에를 가지고 붙입니다. 오로지 이제 민어라는 저기 목포나 이런 데 나오는 민어 있죠, 큰 거. 그 불에 싱싱한 건 먹고 물량한 거는 이제 안에 기름을 빼다가 말려서 건조를 하는 민어불에가 저걸 이제 물하고 섞어서 이제 그 본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거 마루부터 칠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서양에서 이제 나오는 쏘면은 엘보가 와요. 그 팔꿈치에 통증이 오거든요. 좀 센 거 쓰면은. 그런데 이건 이제 동식물로 이루어진 우리 각도로 거꾸로 뒤집어서 활을 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제 많이 당겨서 멀리 쏘니까 멀리 있는 적을 맞추기보다는 쫓는 용입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오 그 활태에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러지면은 당기면 부러지잖아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잘게 두드려서 찢으면 이제 실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실같이 만들어서 이걸 다시 이제 민어불에하고 물에 적셔서 15에 칠하고 난 뒤에 저기 이제 소심줄을 붙입니다. 붙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활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 만들기까지는 됐는데 사람이 이제 쏠라 그러면은 이걸 클러서 이제 현이 그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현이 그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끝을 만듭니다. 이걸 고자를 하는데 그 고자를 깎아서 이제 현을 걸. 전대가 갔었다. 우리 앞으로 대문을 여기에 지금은 비를 맞고 그 뒤에도 가동이 되어 있지만 직접 비에 맞으면 이게 너구리를 올려놨으면 불안하고 그러면 비에 노출이 되면 이게 금질금질 해요. 그래서 달력이 없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200년이라는 건
대우전이라는 것은 이제 말 타고 갔을 때 타설이 짧고 길거리에서 이제 막힐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아서 그렇게 보내야 펴가지고 이제 새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묶어놓은 화살은 저거는 이제 우명전 사람을 구할 때 그걸 쏴서 긴 밧줄이 무거우니까 못 날리니까 가는 선을 먼저 보내고 뒤에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듭니다. 그렇게 펴서 그때서 이제 팔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나무 작업만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보다 이제 박물관 구경하시고 시간 날 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전시 해설을 맡은 한의연구원 권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총 4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물도 있고 불교 유적 유물과 유교 유물 그리고 공예품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교에 관련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 사시찬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금속발자로 찍은 책입니다. 세계 최초는 직지인데 그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맥이 끊겼다가 조선 태종 때 개미자를 만들면서 다시 그 주자수를 만들어서 금속발자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찍은 책이라서 농소인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가 좀 이렇게 윤곽이 흐릿한 이유는 그 당시 밀랍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많이 찍었을 때는 좀 뒤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때 세종 때 와가지고 갑인자가 되면서 이제 인쇄 수율이 한 500% 성장을 해서 대나무로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속발자가 발달이 있었는데 그 과도기 속에서 최초의 금속발자를 찍은 책이다. 그래서 이게 보물이고 되게 가치 있는 책으로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선비분들이 남긴 문집입니다. 호랑이를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말처럼 여기 책들에 있는 이 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제천 선비들의 호입니다. 그래서 금서라는 분, 초간, 원불의 선생님의 문집 등등이 있는데 본인이 만들었거나 아들이 만들어줬거나 제자가 만들어줬거나 했습니다. 이 안에는 한시도 들어가 있고 수필도 들어가 있고 상소문, 이행문, 편집글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천 박물관의 이쪽은 가보들입니다. 고택들 문중에서 많이 남겨온 가보들인데요. 여기 벽면에 보시는 게 과거 시험 다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주제를 이렇게 대략여, 천지, 동화, 부 해서 이만큼 시의 내용을 쓰는 걸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과 더불어서 큰 즐거움으로 하나 되어 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신을 놓아라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글씨를 써내는 겁니다. 이걸로 평가를 받으면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면 100회라는 합격증 받습니다. 이러면 3번 진사가 됩니다. 그리고 33명 뽑는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을 합격하면 홍패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제 고시 합격증이고 이걸 받고 나중에 사토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사화를 썼는데 어사화가 이렇게 대나무로 실제로 만들어졌고 종이꽃을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끝에 명주실을 달아서 시계 만들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검은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검은고가 이 희령군 오사금입니다. 태종이 10번째 아들인 희령군에게 청소년 시절에 예능에 뛰어나서 연주하라고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마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술자는 유엽배라는 것인데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황제인 신종에게서 하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금을 섞었는데 특징은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어서 하나로 겹쳐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술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옥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옥필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장말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주에. 그분이 함경도 계실 때 오랑캐 야인들을 무찔러가지고 세조로부터 하사받았습니다. 그때 패도도 받고 은잔도 받고 옥필이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천에 있는 이유는 돌아가시면서 마사위한테 전화하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사위한테 가다가 권아무개한테 왔는데 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시지만 쭉 남게 됐는데 예천에 나와서 박물관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명나라 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서 아주 고급 벼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벼루의 주인이 약호 정탁이신데 그분의 추상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다음 임진왜란 당시에 손조와 광해군을 호종하면서 당시 국난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좌의절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순신을 살리신 분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이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백의종군 하시고 이순신께서 고문받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손조가 아무도 가하지 마라 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1298자로 된 논구 이순신 차라고 하는 상소문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손조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순신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정류 재난이 터지고 명랑대첩의 승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이분이 목숨 걸고 이순신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도 보면 이순신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나를 천가한 것은 서해 류승룡이지만 나를 살린 것은 약도 정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라고 하면은 부인으로서 나라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류성룡 그리고 약도 정탁이 이 분께서 진짜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초벌로 본인 아이디어를 다 계산하시면서 연습하신 종이입니다. 정탁이요. 네, 약도 정탁이 예천 사람이시고 청주할 너희 집에 초상화 있다니까 가져와봐라.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궁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영조께서 화상찬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경연 중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이 남은 유상을 가져다 보니까 그 호상이 진짜 참으로 선조 임금 때의 명재산이로구나 하시고 100년 뒤에야 이 궁궐에 들어왔는데 내가 특별히 이 명을 지어가지고 영남 사람들을 경력케 하노라 이런 명을 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후손이 이 지도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한번 잃어버렸다가 25년 만에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어떤 골동품 업자의 아내가 경영하고 있는 안동의 모식당 벽지 안에서 찾았습니다. 경찰과 문화재청 감시팀이 조사를 해서 찾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1623년에 알렌이라는 이탈리아 선교사가 쓴 책에 있던 부록으로 있던 세계 지도입니다. 그거를 1661년에 동호당 박정석이라는 예천 선비가 그대로 필사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옮긴 것이 한반도를 좀 크게 그리면서 제주도도 탐나라고 표시하고 백두산도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도 그려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지도의 큰 의미는 17세기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전문 줄 알았는데 천하가 이렇게 아메리카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지식, 올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그 당시 선비들의 세계관이 확장됐다는 사실이 이 서양식 세계 지도가 주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최초 백과사전의 모판들입니다. 아까 제가 문집에 초간집이라고 있었는데 초간 권문의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예천 권씨입니다. 안동 권씨도 있지만 예천 권씨도 있는데 그 예천 권씨의 권문이라는 선비가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1589년도에 30년 동안 자료를 모아가지고 백과사전을 처음 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였습니다. 당시 당군부터 손조 때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물, 문화, 역사, 철학 다 망라해가지고 20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때에 찍었던 그 목판이 667점인데 다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를 저희가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당시 선비들이 중국의 역사, 문물을 가득 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조선의 역사는 좀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주적인 정신이 필요하셔가지고 모든 자료를 스스로 혼자서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울릉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할 때에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부터 선비들이 울릉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제시할 수 있어서 그것이 큰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예천 선비들이 따라서 백과사전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경북 통치라고 하는 책에는 아예 안흥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흥국이 일본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평민의 신분으로 독도를 주장했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이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끔 저희가 전시해놨는데요. 그 책들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몇십 권이 되는데 1분만 뺐는데 여기 보이시는 책이 이제 일기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가계부입니다. 근데 한 집안의 일기가 본물이 되었던 이유는 그냥 집안의 사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들었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일기 속에 썼기 때문에 그 기록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본물이 되었습니다. 1834년부터 1950년 6.25 터질 때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장기간 일기가 써서 이런 기록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부각된 부분이 바로 이 예천일기가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에서 많이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천, 안동, 영주 해가지고 의진이 일어날 때 을미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또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여기 보시는 태극기도 3.1절에 직접 흔들었던 태극기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찾아보니까 현재까지는 109명의 독립운동가를 찾았습니다.
솜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소반을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개다리 소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호랑이 다리 소반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다리 모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어깨가 발달되어 있고 발굽이 바깥으로 뻗어져 있으면 S자로 하면은 호랑이 다리를 구분한 겁니다. 근데 개다리 소반은 이렇게 C자로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반으로서 뭐 수상, 주한상, 밥상 5만 가지 역할을 다 썼던 것이고요. 이건 약과 같은 거 만드는 다시판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이런 공예품이 발달했습니다. 이 반다지도 이제 안달림의 가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예천 반다지 특징은 이렇게 거북이 모양이 브랜드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있으면 예천 반다지 해가지고 현재 골동품 시장에도 가격이 2배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가 이제 서민에 이르기까지 많이 썼는데, 뭐, 예능에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탈춤이 18개가 등재됐는데, 하의 멸신구 탈로리와 더불어 예천의 청담도름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등재됐습니다. 이 탈로림의 특징은 무언극입니다. 대사가 없는 대신에 계속 틈모를 두드리면서 몸짓으로 춤으로 다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동서남 또 봄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키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키를 사용해서 탈을 만든 건 예천이 유일합니다. 무섭게 생긴 이유는 이제 마을에 안녕을 빌려고 잡귀신 물러가라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역할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박하게 바가지를 가지고 이게 인물들의 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정원 씨 찍은 이 탈이 쪽박 광대라고 해서 유일한 여자 탈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또 뭔가 의붓아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으로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탈로를 해주고 제사를 지내달라 이런 것으로부터 설화가 시작돼서 실제적으로 예천 청담 노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시 오셔가지고 앞에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지나오는 게 있는데 앞에 배 안 고파요? 엄마랑 한숨 배고픈데 할머니도 배고프시다고 하시던데 예전에 그 양궁 대표 선수들 지옥고 일이 다 이쪽 출신인 거 아니야? 팔이 딱. 그분들은 직립보행을 했고 불을 사용했는데 이런 유물들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땅 3.5m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퇴적되었는데 13만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먹도끼로 사냥을 했고 이런 망치를 가지고는 이런 돌을 깨가지고 이런 파편을 가지고 도끼 날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톱니처럼 생긴 거는 또 고기를 써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구석기부터 역사가 있는 곳이 예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인돌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기가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모양은 원래 반단인데 벼 이삭을 자르는 도구라서 당시 정착을 했고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초기 철기 시대 것인데 찰흙으로 빚어가지고 아궁이가 아닌 노지에서 불에 구웠습니다. 덜 딱딱하지만 그 당시 이러한 그릇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릇들은 고분에서 발견된 것들인데 경주에서 발견된 것들과 매우 유사해서 예천도 신라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굽다리에 구멍이 난 것들을 투천이라고 부르는데 예술적인 특징도 있지만 꼭 구멍을 뚫어야 했던 이유는 구멍을 뚫지 않으면 압력 때문에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옹관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묻었던 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는 어린아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넣기도 했고 아니면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뼈만 추려서 이 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삼국시대 초기까지 아주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관이 옹관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석기 시대, 저기 시대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 불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절에 가면은 태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태화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물에 해당되는데 다른 태화와 달리 풍자 형태로 이야기가 3가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과함께 영화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옥의 시왕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기록하고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이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것이 칼에 찔리기도 하고 불탕에 끓이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못을 받고 또 사람을 세로로 막 톱으로 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하니까 그를 모르는 중생들이 좀 이렇게 무섭게 느껴서 착하게 살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은 기자보살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서원의 세웠기를 지옥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부처가 되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부처가 되겠다 해서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시고 보살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승세계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분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손만 붙여가지고 말린 것인데 이게 고려시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해화되지 않고 아니 이 정도까지 머리라 도시 이 정도 유지된 것이 예천의 유일합니다. 이것이 근데 2010년도에 예천 동네에 농협 주유소를 만들다가 포크레인 파다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게 유머니인 이유는 스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직계 제자 16명의 깨달은 사람 아라한 중에 2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탑은 예천 동네의 특징은 저희 다 붙어서 아무 내용이 없지만 맞다는 부분 처마에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갑송이 신다라는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정확히 1010년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든 화대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00명이나 들어간다, 소도 1000마리 들어간다 이런 기록들이 여기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물쇠 모양이 있던 이유는 이 안에 부처님의 정수리, 정골사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년 전에 엄청난 불사를 해서 크게 절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사진을 올라왔습니다. 여기 양쪽에 보시는 게 윤장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크기는 사람이 서면 키가 여기까지만 올 정도로 이게 전체 대장전의 기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에 불교 경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중생들이 와서 이 손잡이를 잡고 세 바퀴만 돌면 이 안에 책을 다 읽었다. 이런 어떤 신앙의 방편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쌍으로 된 용장대가 남아있는 게 예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꽃살처럼 화려하고 여기는 교살처럼 단순한 게 가보탑과 석가탑처럼 여성미와 남성미를 일부러 나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천의 가장 아이를 낳으면 왕자, 공주, 왕녀의 그 탯줄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명당에 가서 묻었습니다. 그때 썼던 항아리인데 그를 100번 씻어서 술에 한번 회고가지고 이 네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 네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이걸로 이제 빨간 천을 묶어서 서울에서 예천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명당에 두는데 그게 이제 부패되지 말라고 일부러 이런 질그릇을 썼습니다. 이게 물을 흡수하고 숨쉬는 통풍이 돼가지고 여기서 썩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종대왕입니다. 세종이 아닌 문종대왕의 태실이 예천에 있고 이거는 연산군의 어머니 재은왕후 태비 윤씨의 태실도 예천에 있고 또 유명한 사도세자 태실도 예천에 있습니다. 또 정조의 맏아들이 문효세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태봉도라고 해서 태실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공사라는 바로 뒤에는 문종대왕의 태실이 있고 또 더 뒤에는 이렇게 사도세자 경공 태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가봤는데 여기가 정말로 뾰족한 공원이라 가지고 무덤 하나 산자리밖에 딱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서면 전체 주변이 연꽃처럼 둘러서 있어서 너무나 명당이라는 것을 제가 기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릉이 죽은 자의 명당이라면 이 태실은 산자의 명당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우렁우렁 자라서 현명한 군주가 되라 이런 뜻으로서 왕자, 왕비, 왕녀의 태실을 사진을 못 찍었네. 그래 내가 좀 자꾸 그래야지. 알아. 내가 내 모델 이게 여기 와야지. 이건 높. 23기 김종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고향 예천 방문을 정말 가슴 열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고향의 즐거운 것, 보기 좋은 것, 전통적인 것 살펴가지고 무사히 돌아가셔서 잊지 마시고 저희 예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후배님들 감사합니다.